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0년 9월 15일 오후 3시 27분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지고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살아남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메가더 사령관의 위대한 전략적 결단에 의해서 거의 승산이 없다고 하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그 13일 뒤에 서울을 도로 찾아가지고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70년 지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와 비슷한 국가 존망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승만 정권이 미국과 손잡고 전 국민과 함께 공산군 남침에 저항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배신하고 오히려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 한층 더 심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한 답변이 국민들의 불쾌지수를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어제 국회에서 했습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개돼지라는 이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은 핵심이 되고 있는 민원실에 휴가 연장 전화를 했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 하면은 국방부 기록에 의하면은 이 서일병의 당시 일병의 부모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러면 부모 중에서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난 안 했다. 주말 부부라 남편에겐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말 부부라, 주말에만 만나는 부부라 남편에겐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이게 말로서 성립이 됩니까? 전화가 없습니까? 전화가 없으면 전보 치면 안 됩니까?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주말 부부라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이러면 다른 오해를 부릅니다. 주말 부부가 아니라 헤어진 부부냐 하는 의심을 자초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한다는 것은 뭔가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편에 서면은 우리는 끄떡없다. 국민 언론 무시해도 권력의 동아줄을 잡으면 된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더구나 주말 부부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이 조선닷컴의 추적 보도에 따르면은 인사청문회 때는 작년 인사청문회 때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은 남편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9달 만에 말을 바꿨다 이겁니다. 작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는 배우자는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재판 등 업무가 있을 때 정읍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정읍에서 거주하였는데 후보자의 16대,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서울 광진구 집으로 올라와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추 장관의 남편은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말 부부라는 말도 이게 주말 부부라는 것은 주말에 한 번씩 만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하는 이 말이 묘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좌관이 그러면 민원 전화를 했느냐. 보좌관이 지금 핵심입니다. 이 군 쪽에 민원 전화를 했느냐.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위해서. 여기 대답이 이렇습니다.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 아니, 보좌관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데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 한마디를 하고 싶다. 이 누가 봐도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전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 휴가 민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라고 물으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검찰 수사 지연돼 가지고 저와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난데없이 피해자론을 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통역병으로 보내달라고 평창 올림픽 때 청탁했나라고 물으니까 제 아들은 능력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제비 뽑기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좀 이상한 게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 가장 큰 피해자다. 그런데 오늘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추 장관의 민주당 당대표 시절 보좌관이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군 부대에 최소 3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는 지난 12일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좌관 A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검찰은 A 보좌관이 2017년 6월 14일과 21일, 25일 등 군부대 관계자에게 아들 관련 휴가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상당히 자신 있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졌다고 했지만 해당 날짜들은 모두 아들이 3차례에 걸쳐서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의 중요한 시점들이라 A 보좌관이 아들의 해결사 역할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답니다. 첫째, 6월 14일은 추 장관 아들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날은 국방부 문건을 통해서도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휴가 관련 전화를 한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전화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말 부부라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A 보좌관 역시 군부대 지원장교 B대위와 통화를 하며 아들의 병가 연장 관련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6월 14일에. 그러니까 6월 14일 통화가 대충 병가 연장 관련 청탁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A 보좌관은 6월 21일에도 전화를 했는데 이날은 아들이 2차 병가 관련 진단서 등 서류를 이메일로 군부대에 제출한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화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본답니다. 아들은 2차 병가 연장을 먼저 승인받은 상태에서 부대 측이 병과 관련 서류를 추후 제출하라고 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 휴가 연장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여 문의를 했다는 것인데 A 보좌관 역시 이날 군부대 관계자와 또다시 통화를 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6월 21일 전화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 전화는 아들이 미복귀하면서 당직 병사가 직접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디냐? 집이다 하니까 빨리 택시 타고 들어오라 라고 통화를 했다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A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했다면 이거는 당직 병사로부터 복귀 안 하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A 보좌관이 또다시 해결사 역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A 보좌관은 검찰에서 아들의 부탁으로 군부대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고 추 장관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데 이렇다면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연관성을 차단하고 이 A 보좌관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 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앞으로 유명해지겠습니다. 남편에겐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당신 전화했어요? 하는 질문도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입장문에서는 이틀 전에 입장문에서는 구구절절히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다. 아들도 다리가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는 말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보좌관이 민원 전화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 이게 국민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 확인하면 불리해진다. 뭐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나와 아들이 이번 사건이 가장 큰 피해자다. 뭐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 법 위에서 생활하는 어떤 특권층, 어떻게 보면 신종 양반 특권층의 출현을 연상시킵니다. 신종 양반 특권층. 신종 양반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세력이란 뜻이죠. 문재인 편에 서면은 양반이 되어가지고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계급이 다르다. 계급이 다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데 또 화나지 않는 국민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추미애 장관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또한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법치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깨트려지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분별력이 있고 상식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되겠는데 그것은 앞으로 증명되어야 할 하나의 가설입니다. 감사합니다.